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탄핵의 진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변절 세력들에 의해서 죄도 없이 무려 4년 9개월이라는 그런 수감 생활을 마치시고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역대 최장기간 수감이었고 이로 인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을 보시면 이건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셨지만 이 또한 어떤 음모인지 몰라도 한 달이 넘는 이 시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영아라는 변호사가 자기 자신의 야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뭉개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 상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실들이 밝혀져 있는 상태이므로 법률 대리인이라는 타이틀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당시 탄핵 정국 때는 도대체 변호인으로서 뭘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고 혼자서 독점으로 접견을 하면서 왜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밝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탄핵의 진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 때 법원과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 수사와 잘못된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을 힘들게 했습니까? 또한 일주일에 4번의 강도 높은 인민재판을 하면서 정작 고용태 같은 이런 사기꾼들은 완전히 황제 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4박 5일 동안 조사를 받을 때 고용태는 2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고용태의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압수와 통화 내역 조회는 검찰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수사가 대형 사건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고용태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마음대로 증거인멸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한 겁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안종범과 정호성을 조사할 때 이 두 사람의 휴대폰을 제일 먼저 압수한 다음 통화 내역을 조회했고요. 정호성의 경우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검사까지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 검찰이 고용태 조사에서는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이경재 변호사는 고용태가 사용한 휴대폰 전부에 대해서 통화 내역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요. 이 요청에 대해 1심 재판장인 역적 김세훈 판사는 고용태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휴대폰 번호 010-52땡땡에 59땡땡에 한해서만 사실 조회를 허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고용태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약 6개월간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은 고용태의 거짓 폭로가 시작된 무렵부터 특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록이에요. 이 6개월 동안 고용태가 통화한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들이 탄핵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간에 고용태가 전화를 건 횟수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전화를 건 횟수가 무려 1065건이었고요. 전화를 받은 횟수는 이보다 많은 1316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달 평균으로 됐을 때 170여 통의 전화를 걸었고 220여 통의 전화를 받은 셈입니다. 자, 고용태가 은밀히 사용한 별도의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화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통화 내역에 고용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번호와 몇 분간 통화했다는 정보는 기재가 돼 있지만 상대방의 이름과 통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는 고용태의 휴대폰과 2차례 이상 통화가 이루어진 번호들만 별도로 이렇게 추려내가지고 저장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번호들과 우종찬 기자의 휴대폰이 카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카톡을 통해서 휴대폰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게 되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종찬 기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되면 카톡에 친구로 연결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 사진 등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용태가 최소원과 결별한 후 상당히 많은 수의 기자들 및 정치권 사람들과 통화했음을 확인했고요. 고용태와 제일 많이 통화한 자가 바로 다름 아닌 TV조선 이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진동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고발 사주를 폭로한 기자로서 이건 말고도 탄핵 정국 때 박정희 체제의 종언이 된 최순실 게이트, 즉 국정농단 사건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진동 기자입니다. 자, 그 밖에 많은 기자들이 고용태와 통화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태는 검찰에서 조사받던 4박 5일 동안 검찰청사 안에서도 30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걸었으며 51차례에 걸쳐서 걸려온 전화를 자유롭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 진술 조서에 기록된 조사 시간, 즉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태는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언론 기사에 나오지 않고 예전에 우병우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무슨 법꾸라지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습니까? 근데 이 고용태라는 놈이 이 난리 부르스 자유롭게 황제 수사를 받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한국 최대 운동부의 사기꾼 아닙니까? 요런 놈은 이렇게 검찰이 꽁꽁 숨겨주고 자유롭게 핸드폰 2대를 쓰게 하고 전화 받게 하고 전화 걸게 하고 메시지 주고받게 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언론사들 이런 거 공개도 안 하고. 아무튼 이때 고용태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경우엔 평균 10분 이상을 통화했다라고 하고요. 전화를 건 경우에도 최고 9분 48초, 그러니까 비슷해요. 10분 정도를 통화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용태가 검찰 조사 도중에 이처럼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고용태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10분이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저도 뭐 방송 찍을 때 10분을 녹화하려면은 아무튼 그만큼 검찰이 이 고용태를 봐줬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여러분, 현재 대선 전국을 보시면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 1991년도에 3당 합당 때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결국 김영삼이 보수로 기어들어와서 보수인 양 정권을 잡은 후 노태우를 감옥에 보내고 좌파들을 대거 등용하고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의 연속 집권이 있었듯이 이번에도 만약 그럴 리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역시 보수 변절 세력들을 추후에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고 좌파들을 등용하면서 결국 문재인이 원하는 세상, 좌파 세력에 의해서 탄핵에 당할 것이고 좌파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 구속을 시킨 이 윤석열의 온갖 조작 사실을 저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좌익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죄 없는 사람들께 쉽게 탄핵을 시키는데 윤석열 정도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탄핵을 시켜버리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10년, 20년 막 그냥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김영삼 때하고 똑같아요. 김영삼의 YS 계열의 이 하수인들,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김무수 싹 다 그냥 보수인 양 그때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수가 뭐 좌인지 우인지 뭐 짬짜면 정당이 돼버렸고 완전히 이제는 뭐 짬짜면도 아닙니다. 좌편향된 좌파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보수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해갖고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죄질을 묻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칭찬하더라고요. 내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의 검찰을 한번 또 보십시오. 이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정상이라면 임기 말에 문재인 측근 비리들을 즉 김정숙, 문준용, 문다혜 그리고 사위 등등 측근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캐비넷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건 뭐 문재인은 그냥 두고요. 여야 대선 후보들을 수사하고 목덜미를 딱 틀어지고 문재인에게 딱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재 야당은 없는 셈이고 죄다 김영삼 정권 때 보수인 양 기어들어와서 좌도 아닌 우도 아닌 현재 국민의힘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좌경화된 그런 당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듯 합니다. 자, 그래도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얼마 남지 않은 세력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데 힘을 모아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재건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요. 정신 차리나 마나 추후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죗값은
추후에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